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디는 코리안 바드라는 아이디를 써서 다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입하신 페이스북에서는 본명 카일 리를 이용하여서 댓글에 답변도 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좀 초반에 초보자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영상으로 좀 시리즈별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미은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지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지난번 것을 안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때 한 것이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여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도대체 뭘 하면 모르겠다. 뭐 401k, 403b, HSA 이런 뭐 약자들로 되어 있고 어떤 거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씩 하면 좋겠다고 한 게 이것이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 저축 우선순위가 되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뭐 매치를 잘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매치를 최대한 받고 나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투자를 잘 하고 계신데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셔서 크레딧 카드 빚이 쌓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페이 오프 하이 인터레스트라고 하여서 이렇게 빚을 먼저 갚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선 순위를 매겨서 투자를 하시고 저축을 하시면은 좀 길이 보이고 어려운 것들이 조금 이제 해결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준 것이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인베스트먼트 프라이오리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계좌를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401k를 하겠다. IRA를 하겠다. HS를 하겠다. 이제 뭐 주식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돈을 이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체한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상품을 사셔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테슬라를 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S&P 500을 산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맛을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뭐 테슬라가 미래라고 하여서 이제 테슬라 사신 분들도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개별 주식을 산 분들이 되겠고요. 아, 또 뭐 유튜브 보니까 무슨 무조건 S&P 500 사는 것이 분산 투자도 되고 뭐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뮤추얼 펀드나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QQQ라는 것들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 사람들 보니까 S&P 500보다는 QQQ가 훨씬 더 성적이 좋다더라. 그러면 QQQ를 사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주식과 뮤추얼 펀드와 ETF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여러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성향 그리고 계좌에 맞춰서 어떤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분들에게 주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투자한다, 저축한다 할 때도 그냥 주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뭐 주식한다고 보시는데 개별 주식은 안 가지고 있고 뭐 뮤추얼 펀드나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어쩔 때는 야, 너 뭐 주식하면은 뭐 패가 망신한다 그러고 주식하면은 그냥 막 손모가지를 그냥 막 이런 얘기들도 어르신분들이 하실 때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럴 때 주식은 투기한다, 뭐 돈을 뭐 도박한다 그런 식으로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뭐 주식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주식이 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스탁 혹은 쉐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케이크의 한 조각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제 일부분을 가져가니까 쉐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투자금을 내고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뭐 주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고 나서 뭐 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뭐 100불, 200불 주고 사는 게 사실은 그게 투자금이에요. 그것을 내고서 주식을 산 개수만큼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득과 또 추가로 나오는 이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 주식의 개수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그 목표가 뭡니까? 왜 잘 알지도 모르는 회사, 여러분들이 뭐 이 회사가 좋더라, 저 회사가 좋다라고 하실 때 뭐 투자금을 내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 여러분들 뭐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시겠죠? 자, 그럼 주식을 어떻게 돈을 버나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돈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A사의 주식을 내가 $100를 주고 샀는데요. 지금은 그 가격이 올라서 지금 이제 $500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로 산 주식을 $500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니까 플러스 400%의 이득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항상 뭐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최근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회사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주식이 뭐 $100에서 $500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가격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 회사의 주식을 $100를 주고 샀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뭐 $100가 뭐 $105 되고 $110 되고 이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꾸준히 배당을 막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 되는 $10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10로 했지 10% 가까이 배당을 주는 이러한 회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100% 맞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배당을 상대적으로 잘 주는 회사는 성장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좀 내부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돈을 주는 회사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엑손 같은 이런 에너지 회사, 뭐 정유 회사, 에너지 회사, 그리고 월마트 같은 컨슈머, 소비재 회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체이스 이러한 금융회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외의 제약 같은 헬스케어 회사들은요. 여기 왼쪽에 보인 구글, 테슬라, 아마존처럼 막 계속해서 뭐 확장을 하거나 어디에 무슨 뭐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는 거나 뭐 해외에 무슨 뭐 공장을 짓는다는 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뭐 세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이러한 돈들을 직원들에게 주거나 투자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다시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게 되거든요. 어떠한 방식이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 2021년과 같이 금리가 낮아서 경제가 많이 확장을 한다,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할 때는 이러한 뭐 성장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빨리빨리 오르게 되고요. 2022년과 같이 금리를 갑자기 확 올려서 이때는 성장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오랫동안 전통이 있던 회사들,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졌던 이러한 회사들이 조금 더 그 방어를 잘하게 되면서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조금 더 방어를 잘 하게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은 어디서 사나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보통 뭐 주식을 다 거래를 해보셨을 건데요.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겁이 나서 혹시라도 뭐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다른 분들이 해주시거나 뭐 남편분들이 대신 사주시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대신 사주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주식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뱅가드, 피델리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제가 뱅가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뭐 종합 펀드 회사, 자산 관리 회사에서 하셔도 되고요. 또 요즘은 앱 같은 것으로 해서 뭐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앱들도 많이 나왔죠. 뭐 로빈후드라든가 위불이라든가 이렇게 주식 거래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앱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미국에서 주식을 살 때 추가로 수수료가 들까요? 자, 미국에서 주식 거래하는데 추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식 거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고요. 예전부터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한 번 사는데 $4.95점 받았거든요.
그리고 4불 95전 내기 전에는 뭐 한 6불 95전, 7불 95전 이런 식으로 주식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돈을 내면서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데요. 2013년에 이제 뭐 로빈후드 같은 이러한 뭐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가 나타나면서 가격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이때 뭐 찰스 슈와브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이트레이드 등의 이러한 브로커리지 회사들이 계속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여서 이제 거래 비용을 0달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뭐 1달러에 100달러짜리면 100달러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큰 회사들 그리고 뭐 작은 회사들 역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주식 거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뭐 정보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은 브로커리지 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제 받지 않겠다. 우리는 지로 달러 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2019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코비드 19이 터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이 터져서 다들 뭐 일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라 그러고 다른 데 일을 찾고 싶어도 다들 다 이렇게 뭐 임시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오프 등을 하여서 집에 계시게 되었잖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돈을 제공해야 되니까 뭐 실업급여라든지 뭐 PPP 론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인해서 대량적으로 돈을 살포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나게 되었냐? 자, 주식 거래할 때 돈은 받지 않아요. 0달러로 거래를 하게 됐어요. 일은 못하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돈은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가는 것이 이 주식 쪽으로 이제 스탁마켓 쪽으로 다 투자 쪽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하나의 또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수수료 인하 역시 뭐 주식 광풍이 불게 된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뱅가드에서 주식 거래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스크린샷으로 잡았는데요.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바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주식을 사려면 바이, 팔 때는 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볼이라는 것이 주식 심볼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TSLA라는 이러한 자신만의 주식 심볼 혹은 티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회사를 나타내는 영문 심볼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주식은 이제 한 글자에서 네 글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식을 사고 싶은 개수를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스크린샷을 만들었을 때 테슬라가 244였는데 지금은 얼마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200, 지금은 한 주에 244점, 이제 88센트가 됐다고 나오고요. 자, 오더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마켓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켓이란 것은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 그 가격으로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244인데 뭐 이렇게 단 1초 차이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244.88보다 조금 더 내서 오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덜 내고서 오더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원치 않으시고 나는 정확하게 244달러를 내겠다. 그리고 생각하시기에 지금 244인데 나중에 가격이 조금 내려서 나는 240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 리미트 오더란 거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이 되면은 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또 뭐 거래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 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마켓 거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주식의 장이 열렸을 때 사는 것으로 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244달러 조금 혹시 모르니까 약간 돈이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추가하여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요. 추가 수수료 없이 바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델리티 스크린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근부터 이제 회사에 따라서 옵션이 된 게 바로 이 소수점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프랙션, 뭐 분수, 프랙셔널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이 주식을 소수점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돈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는 200달러 어치만 사겠다라고 이렇게
돈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프랙셔널 트레이딩 혹은 달러 베이스드 트레이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피델리티 스크린이고요. 역시 동일하게 나는 주식 혹은 ETF를 거래하고 싶다 하고요. 역시 심볼 TSLA 테슬라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240.88 달러라고 나왔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나는 지금 사고 싶다. 쉐어스라고 하고요. 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 거래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뱅가드에서는 제가 1이라고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0.1이라고 넣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24.49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되면은요, 조금 더 거래를 하기 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244달러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겁이 나셔서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싶으니까 나는 한 20달러 정도만 우선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되면은 테슬라 같이 가격이 좀 높은 것들은 소수점을 이용해서 정확히 사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0달러 단위인데 나중에 가보면 1000달러, 10,000달러, 뭐 주식 하나에 10만 달러짜리 하는 거, 뭐 벌크셔 이러한 주식들도 있거든요. 10만 달러짜리 단위대로 가는 이러한 큰 주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적은 돈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수점 거래가 되는 회사를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나는 1000달러씩 넣겠다. 매주 100달러씩 넣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정확하게 낮춰서 조금씩 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식을 살 때 뒷자리가 남으면은 좀 깨림직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달러 옵션을 이용하여서 100달러를 넣고 거래를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소수점으로 나눠서 거래가 되니까요. 적은 돈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해진 돈으로 주식 혹은 ETF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되는 회사를 찾아서 여러분의 투자 이제 주식 거래 회사를 정하셔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뮤추얼 펀드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실제 이제 되게 옛날 박스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저도 이거 옛날 그림인 줄 알았다 보니까 이거 요즘 거더라고요. 요즘 뭐 새로운 레트로에서 뭐 뉴트로 이런 것들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옛날처럼 생긴 박스에 이렇게 과자들을 막 넣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안에 종합 선물 세트 박스 안에 여러 개의 과자가 들어가 있듯이 이제 펀드 안에 여러 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펀드 안에 주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캐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채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식 펀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이 뮤추얼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뮤추얼 펀드 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뮤추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 뮤추얼 프렌드라고 하면은요. A랑 B가 친구고 이제 B랑 C랑 친구면요. A랑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거를 이제 뭐 뮤추얼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서로 공통의 이제 B라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로 되는 것이 이제 뮤추얼 프렌드고요. 또 뭐 뮤추얼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역지사지잖아요. 이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걸 이해해주는 것이 이제 뭐 뮤추얼 리스펙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뮤추얼 펀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뮤추얼 펀드에는요,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같이 모여진 돈을 가지고서 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뮤추얼 펀드를 가져왔는데요. VFIAX라는 뱅가드의 대표적인 S&P 500 펀드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채팅에 예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 뭐 이모티콘을 쓰셔서 이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IRA를 하시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뭐 401K나 403B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계시던가 여러분들이 뭐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나 뭐 이런 거 이제 세금 떼는 일반 투자 계정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유명한 뮤추얼 펀드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인데 여러분들의 돈이랑 제 돈이랑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뮤추얼 펀드를 사셨다면은 뱅가드에 돈을 주고
뱅가드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불려달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도 서로 모르는 돈인데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돈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게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돈이 같이 섞여서 뱅가드라는 이 S&P 500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 서로 잘 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왜냐면 제 돈도 이 뱅가드 펀드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돈도 이 뱅가드 펀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또 당연히 또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 분들 부자 되라고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보태봤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펀드랑 ETF 보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걸 보고서 어떤 펀드인가 간단하게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VFIX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뱅가드라고 해놨습니다. 자, 뱅가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자산관리 회사구나.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500개로 해놨으니까 이 안에 뭐 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시총이 가장 큰 대형 기업 500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 이제 1등부터 500개가 들어가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덱스 펀드라고 했는데 인덱스라는 것은 지수, 즉 다른 리서치 회사나 인덱스 관리 회사에서 미리 이러한 회사를 몇 개만큼 넣으세요라고 미리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투자할 때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본사에서 이미 레시피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치킨 가슴살을 이렇게 해서 설탕 2스푼 넣고 뭐 후추 2스푼 넣고 조미료 반 스푼 넣고 이런 식으로 요리 만들면 돼라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은 골치 아프게 어떤 게 맛있냐 생각하지 말고 본사에서 나온 레시피대로만 조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 말 그대로 스탠다드 푸어에서 이렇게 500개의 회사를 만들어라. 애플 6개, 구글 5개, 아마존 4개 이렇게 넣으라고 만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드머럴 쉐어라는 것은 지금은 잘 쓰이지는 않는데요. 옛날에는 뱅가드에서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펀드 가격을 조금씩 낮춰준 것이 있어요. 최근에는 가격 경쟁을 해서 이러한 개념을 많이 없앴는데요. 뭐 쉐어 클래스가 다르다,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스펜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0.04%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펀드 회사에서 가져가는 펀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수수료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0.04%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면요. 자, 이 펀드 안에 500개의 주식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VFIAX라는 이 뮤추얼 펀드 하나만 사면은요, 이 안에 500개의 주식이 딸려오거든요. 자,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과자 종합 선물 박스 하나만 집으면 이 안에 과자가 막 10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누군가는 과자를 포장해주고 박스도 새로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잖아요. 동일하게 이 뮤추얼 펀드 안에 500개의 주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500개의 주식을 관리를 해주고 그러한 펀드 매니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도 운영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웹페이지도 운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됐다라고 뭐 이메일이랑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하여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익스펜시오 레이시오, 줄여서 ER이라고 하는데요. 자, 0.04%는 1년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계산하는 법은요. $10,000를 투자하셨을 때 이 돈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0에 0.04%는요. 이제 그냥 만으로 나누면 되죠. 이제 소수점 2개고 퍼센트니까 만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1년에 $4, 4달러, 고작 $4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00를 투자했을 때 1년에 $4니까요. 뭐 굉장히 전혀 많은 금액이 아니죠. $100,000를 투자하셨으면 1년에 $40를 뱅가드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1,000,000를 투자하였어도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400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보통 이렇게 0.0 몇 %로 되는 것은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미니멈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3,000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3,000를 내고서 이 펀드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때는 $1만 내고서도 펀드를 가능한데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뱅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0에서 $3,000 정도의 미니멈 인베스트먼트를 요구를 하거든요. 뱅가드 뮤추얼 펀드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이제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에 있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이 $1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선 $100를 가지고 뮤추얼 펀드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요. 뱅가드에서는 시작할 수가 없고요. 대신 뭐 피델리티나 아니면은 뭐 찰스 슈왑이나 다른 미니멈이 낮은 뮤추얼 펀드에서는요.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VFIAX의 한 주의 가격은 399.9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펀드 보는 법, ETF 보는 법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것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레시피 안에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 이 요리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펀드 안에 어떠한 주식이 들어가 있냐 정도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뭐 포트폴리오 컴포지션이나 혹은 홀딩 이런 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는지 쭉 나오는데요. 이 VFIAX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C라고 해서 이제 주식이 두 개가 있고요. 이외에 테슬라, 메타, 이제 페이스북, 바뀐 심볼이 META, 메타가 되겠고요. 이제 벌크셔, 엑선모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주식이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뱅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안에 몇 개의 애플 주식이 나와 있는지도 역시 볼 수가 있는데요. 100만이가 1000만, 3억 5,600만 개의 애플 주식을 이 펀드 안에서 가지고 있고요. 가격이 뭡니까? 이게 66 빌리언 달러인가요? 660억 달러어치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돈과 제 돈이 같이 모여서 이 펀드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커진 것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형 펀드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펀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펀드도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펀드가 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어떠한 펀드가 들어가 있냐, 이 펀드가 어떠한 회사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냐 보시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홀딩 쪽으로 가서 대충 보심으로써 뭐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뭐 이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펀드 인덱스가 있는데요. 아까 인덱스 펀드는 또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레시피가 왔으니까 이제 요리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의견과 상관없이 본사에서 나온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액티브가 아니라 조금 방어적이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라고도 하고요. 자, 액티브 펀드는 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와는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레시피 갖고 자, 나는 내가 알아서 내 경험에 맞춰서 내가 요리 잘하는 대로 뭐 설탕을 좀 더 넣고 소금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서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펀드 같은 것은 뭐 펀드 매니저가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팀을 꾸려서 뭐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펀드 보수가 조금 더 높게 되겠죠? 왜냐?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개발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싸겠고요. 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펀드 보수가 대체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주식 펀드 위주로 보여드리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린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뭐 머니마켓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종합된 이렇게 하이브리드 펀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주식 같은 경우에 아까 S&P 500처럼 1등부터 500등까지 큰 회사만 가지고 있는 대형주 펀드 혹은 뭐 501등부터 3000등까지 이렇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가에 따라서 섹터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엑선, 쉐브론 이러한 뭐 에너지 회사, 정유 회사에 투자하는 에너지 펀드다.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러한 IT랑 테크놀로지 쪽에 하는 테크놀로지다. 아니면은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펀드다.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국내에 투자한다. 전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국내 펀드가 되겠죠. 이런 국내 펀드 아니면은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오브 펀드라는 것은요, 이렇게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또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펀드 오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FOF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펀드 오브 펀드는 포트폴리오 컴포지션을 가보면 주식이 있지 않고 이 안에 또 다른 펀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펀드 오브 펀드가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401K나 403B를 하실 때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나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펀드가 막 조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역시 펀드 오브 펀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가 있는데 ETF 역시 이제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펀드와 ETF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바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저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유튜브 통해서 투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 뮤추얼 펀드에 관해서 잘 모르고 주식에서 바로 ETF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주식은 알고 ETF 뭐 SPY, QQQ 이런 것은 아는데 뮤추얼 펀드는 뭐죠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뮤추얼 펀드가 ETF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음에도 한국에서는 뮤추얼 펀드가 많이 활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뮤추얼 펀드를 모르고 넘어가시는데요. 자, 이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401K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돈을 넣는데 보통 뮤추얼 펀드로 들어가는데 뭐 6%를 뗐다, 10%를 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봉급에서 돈을 떼가는데 이런 것들이 남는 금액 없이 펀드를 다 그대로 다 사가지고 가잖아요. 왜냐면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 뮤추얼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는 것이 뮤추얼 펀드는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 거래가 되지 않고요. 그동안에 주식 가격이 막 변하죠. 뭐 애플이 뭐 이번에 뭐 다음에 전망이 좋다 그러면 애플 가격이 막 올라가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테슬라가 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뮤추얼 펀드는 가격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가격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가격이 딱 변하게 되느냐? 장이 다 마감되고 나서 주식 가격이 딱딱 종가가 정해지죠. 자, 오늘 문 닫을 때 주식 시장 문 닫았을 때 테슬라 가격 얼마, 애플 얼마, 구글 얼마 이렇게 가격이 딱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뮤추얼 펀드가 하루에 한 번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장이 다 마감되고 나서 뮤추얼 펀드가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주식으로 많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러한 상품이 있자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문 다 닫고 장 마감되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거래가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그날에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VFIAX, S&P 500 펀드 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 때 내가 펀드를 좀 더 사야겠다 그러고 $500 사자고 오더를 넣었고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또 오더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내일 일요일에 넣고 월요일 장 열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각각 제 시간에 사고 팔잖아요. 언제 오더가 들어가느냐? 그 오더가 딱 쌓였다가 월요일 저녁에 장이 다 마감되고 나서 월요일 뭐 늦은 오후나 저녁 때 오더가 다 같이 따다다닥 들어가서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가격에 뮤추얼 펀드를 사게 돼요. 그리고 파는 분들도 역시 그 같은 가격에 뮤추얼 펀드를 다 팔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딱 가격이 정해지고 그날 오더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같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비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장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막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가격에 나는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안 하시고
일정한 금액을 매일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하루에 한 번 가격이 딱 정해지고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고 하루에 한 번 가격이 되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는 이럴 때 편하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 단점은요. 어 첫 번째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폐쇄적인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VFIAX 뱅가드 S&P 500 뮤추얼 펀드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피델리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고 싶은데 좀 살 수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뱅가드 펀드는 뱅가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뮤추얼 펀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는 피델리티 회원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가 되겠는데요. 굳이 피델리티에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려면은 어떻게든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살 때마다 제가 알기로 $50에서 $75를 내고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차지를 시키는데요. 그만큼 폐쇄적이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도 따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굳이 피델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를 사시면 되지. 근데 혹시라도 뱅가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뭐 실시간으로 다 거래되고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여기로 뭐 바로바로 띡띡띡 눌러서 투자하는데 오더는 넣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장 마감돼서 그때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아, 난 지금 이 가격에 당장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싶은데 항상 한 박자가 느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자, 난 아직까지 주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고 뮤추얼 펀드는 내가 뮤추얼 펀드 하나만 사면은 뭐 500개, 수천 개의 주식이 한꺼번에 분산 투자가 되니까 편하다. 그런데 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편하게 거래되는 상품은 없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ETF가 되겠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ETF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는 Exchange 트레이드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를 줄여서 ETF라고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펀드의 일종입니다. 여기 펀드라고 돼서 이제 F가 펀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대로 뮤추얼 펀드에서 나온 것이 ETF가 되겠는데요. 자, E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와 같이 조금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펀드를 주식시장에 스탁마켓, 스탁 익스체인지에 이것을 갖다 놓아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회원제로 해서 자, 우리 농협으로 오셔야지 우리 농산물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뭐 이마트나 시장에 갖다 놔서 시장에서 거래가 해도는 것이 바로 이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예, 자세하게 저도 봐도 헷갈리고요. 이 트레디셔널 뮤추얼 펀드라고 나온 것은 투자자가 직접 이 뮤추얼 펀드 컴퍼니에 가서 직접 캐시를 내서 나는 뭐 그 S&P 500 펀드 한 개를 샀다, 10주를 샀다, 100주를 샀다 이렇게 되고요. 뮤추얼 펀드는 주식 시장에 가서 직접 이 역시 돈을 주고서 주식을 사서 이렇게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는 것은 이 뭐 주식 시장의 중간에 뭐 마켓 메이커라고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오더를 대행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ETF 회사가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것이 바로 ETF라고 되겠습니다. 예, 봐도 많이 헷갈리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는 오더를 넣으면 한 박자 늦게 장 다 마감되고 저녁 때 오더가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은 주식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뭐 핸드폰을 통해서 꾹꾹 눌러서 거래를 하면은 바로 그 정해진 가격에 오더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 지금 뭐 가격이 좋아서 나는 이 가격에 당장 팔아야겠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팔아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또 팔면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돼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고요. 자, 두 번째 좋은 것이 뭐냐면 펀드 운용사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고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뱅가드 뮤추얼 펀드는 뱅가드에서 사셔야 되고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는 피델리티에서 사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피델리티를 이용하고 계신데 뱅가드 뮤추얼 펀드는 아니고요. ETF죠. 뱅가드 ETF를 피델리티에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피델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겠는데요. 자, 피델리티로 가셔서 주식 ETF로 창으로 가셔서 뭐 대표적인 뱅가드의 ETF VOO, VTI 이런 것을 검색하시면요. 당연히 결과가 뜰 거고요. 사려고 했을 때도 중간에 추가로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뭐 펀드 운용사가 어디거나 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회사가 어딘지 간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하기 편한 주식의 장점과 분산 투자하기 좋은 펀드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와 ETF의 뭐 장단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뮤추얼 펀드인지 ETF인지 역시 뭐 동일하게 안에 주식이 막 500개 들어가 있고 뭐 S&P 5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뮤추얼 펀드인지 ETF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은요.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즘 ETF로 거래를 많이 하셔서 뭐 ETF가 굉장히 뭐 대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은 사실은 뮤추얼 펀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역사도 더 오래되었고 401K나 403B에서 뭐 몇십 년 전부터 막 투자해 오던 그러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펀드가 불어서 더 크게 돼서 뮤추얼 펀드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거의 3배 정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지속해서 이제 뮤추얼 펀드 회사도 뮤추얼 펀드를 ETF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ETF가 사용해 보니까 편하니까 뮤추얼 펀드에서 돈을 내서 ETF로 계속 이렇게 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ETF가 뮤추얼 펀드를 따라잡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ETF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OO, 이것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뱅가드 S&P 500 ETF가 되겠는데요. 역시 또 동일하게 뱅가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간다.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펀드 보수 0.03%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00를 주고 이 VOO ETF를 사셨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3달러, 고작 3달러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3달러로 했으니까 아까랑 차이 느낀 거 계시죠? 아까 VFIAX는 0.04% 4달러였잖아요. 지금은 3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따라서 ETF 버전이 조금 더 펀드 보수가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뮤추얼 펀드에서 돈을 빼서 이제 ETF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뱅가드도 계속해서 이제 ETF를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은 이제 392달러 정도가 이 ETF 한 주에서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 펀드와 ETF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뮤추얼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요. ETF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어 놓지는 않은데 뮤추얼 펀드는 5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F, IAX, 피델리티는 뭐 FX, AIX, 슈왑은 또 S로 시작하죠. SW, PPX 이런 식으로 5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ETF는 보통 이제 3글자에서 4글자 VOO, SPY, QQQ 이런 식으로 3글자에서 4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추얼 펀드는 장 마감 후 하루에 한 번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장이 열렸을 때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할 때는 뮤추얼 펀드가 좀 더 편하고요. 자, ETF 같은 경우는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할 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가 중요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소수점 거래를 지원을 하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ETF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자, 캐피탈 게인이라고 캐피탈 게인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뮤추얼 펀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뮤추얼 펀드 회사에 하면은요.
뮤추얼 펀드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그러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싸게 산 주식을 비싸게 팔면은 여기서 시세 차익, 캐피탈 게인이 펀드 회사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싸게 산 것을 비싸게 산 것은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 회사는 펀드 회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득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탈 게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뱅가드나 뭐 피델리티 뭐 이런 데서 뮤추얼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1099 해보시면 캐피탈 게인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주식 시장에서 캐피탈 게인을 상쇄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제 마켓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산 주식을 다른 주식이랑 바꾸는 식으로 해서 캐피탈 게인을 상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뭐 복잡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마켓 메이커랑 이 ETF 회사 간에서 캐피탈 게인을 상쇄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캐피탈 게인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요, 일반 투자 계좌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401k나 IRA에서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 배당을 받거나 캐피탈 게인 같은 것이 발생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나중에 뭐 돈을 실제로 빼냈을 때 그때 얼마나 빼냈느냐를 체크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투자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는 ETF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절세가 된다. 뮤추얼 펀드는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이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를 쓰는지, 그리고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이때는 ET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01k, 403b, 뭐 HSA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ETF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뮤추얼 펀드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IRA나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는 뭐 큰 회사를 쓰시면은 주식을 사도 되고 뮤추얼 펀드를 사도 되고 ETF를 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ETF를 사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반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채권 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불렸다는 증서가 되겠는데요. 내가 뭐 일정 금액을 빌렸다 그러면은 빌린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조금씩 내면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10만 달러만 빌려줘라고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요. 대신 나는 10%씩 매달 갚고 10년 후에는 다 같이 원금이랑 합쳐서 갚을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이제 채권 반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 친구 A는 10,000달러를 투자하여서 내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주식이 되겠죠? 투자하여서 사업 파트너가 됐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비즈니스니까 10,000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A는 나와 같이 이제 투자를 한 투자자과 동시에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고요. 자, 근데 친구 B는 야, 나도 똑같이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너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안전하게 대신 나는 그냥 매년 10%의 이자를 10년 동안 갚아. 그리고 10년 지나면은 원금이랑 다 같이 돌려줘. 이런 식으로 친구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 역시 같이 10,000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럴 경우 친구는 이제 10%의 이제 10,000달러를 가진 채권자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10%의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많이 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주식을 샀을 때 뭐 주식이 막 몇백 배가 되었, 막 몇십 배가 되었다, 주식은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채권 시장이 클 것 같습니까? 주식 시장이 클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 답을 다 적어놨는데요. 자,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다 합해서 가격을 만들어도 사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채권 시장이 이제 글로벌 캐피털리스트의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채권 시장이 51 트릴리언 달러, 이게 51조 달러가 되나요?
그런 식이 되겠고요. 예, 주식시장이 이제 46조 정도로 된다고 하여서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은 어디서 사게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반드라고 하여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높은 이자율을 준 이러한 채권이 있었죠.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 채권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2000 물가가 한창 올랐을 때 막 2022년 때 그때 1년 이자율로 7.12% 그리고 9.62%라는 이러한 이자율을 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본드에도 막 투자를 하고 그랬어요.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자율이 조금 낮아져서 뭐 6.89%, 4.30%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괜찮은 이자율을 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 트레저리 디렉트로 가셔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뱅가드나 피델리티나 뭐 찰스 슈왑 같은 좀 종합 투자 회사를 쓰시는 분들은요. 이 메뉴에 가 보시면 주식 사는 메뉴, 뮤추얼 펀드 사는 메뉴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여서 채권이랑 CD를 사는 메뉴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가셔서 직접 채권을 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 엑손 모빌이라고도 있고 뭐 애플이라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즉 엑손에서 제공하는 채권,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제공하는 채권을 뭐 피델리티 같은 웨브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반드 메뉴로 가셔서 이렇게 구매를 직접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회사 채권, 코퍼레이트 반드가 되겠고요. 엑손이랑 애플에서 빌리는 채권이 이자율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무슨 뭐 에로 일렉트로닉, 뭐 브라운에는 브라운 조금 더 작은 회사들이죠. 이러한 작은 회사에서 주는 채권이 더 이자율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채권을 샀다. 애플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애플이 여러분의 돈을 떼어먹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회사가 뭐 파산을 할지 뭐 성장을 할지 돈을 갚을지 좀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플에서 주는 이러한 채권은 1.8% 굉장히 낮은 이율로 줍니다. 엑손 모빌 같은 경우도 뭐 2% 물론 예전에 발행한 채권이긴 하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4%, 3% 이런 식으로 더 이자율을 조금 더 잘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역시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채권이 주식보다도 더 어려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주식, AAPL, 뭐 테슬라 주식, TSLA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같은 애플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에 발행한 거, 2021년에 발행한 거,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채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종류랑 규모만 해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규모가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채권 역시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뱅가드에서 가져왔는데요. 역시 뱅가드에서 뭐 ETF로 가셔서 나는 뭐 주식 ETF를 보기를 원한다. 아니면은 픽스드 인컴, 즉 채권 ETF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채권 ETF만 보여달라고 하시면은요. 뭐 텍스 이그잼트 반드 ETF, 뭐 토탈 코퍼레이트 반드 ETF 이런 식으로 채권 ETF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뱅가드의 채권 ETF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BND라고 하는데요. 뭐 채권 관련해서 어떤 걸 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뱅가드 토탈 반드 마켓 ETF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뭐 뱅가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뭐 토탈 반드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채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펜스 레이시오 또 나왔죠? 역시 뭐 뮤추얼 펀드 ETF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0.03%라는 것은 1년에 $10,000를 넣으셨을 때 1년에 $3만 가져가는 굉장히 저렴한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의 가격은 $69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채권 ETF는 개별 채권과 달리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채권을 개별 채권을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짜리 채권을 뭐 몇 퍼센트 주는 거를 사셨으면 나중에 그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10,000가 그냥 오기 때문에 원금에 손해를 끼칠 염려는 없는데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 채권이 더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채권 ETF나 뮤추얼 펀드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뭐 원금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ND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아까 토탈 펀드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종합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채권 안에 채권이 개별 채권이 몇 개 들어가 있나? 아까 S&P 500 펀드는 500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다고 하였죠. 자, 이 BND 반드 채권 ETF 안에는 1646개의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 있는 것도 개수가 만 개죠. 훨씬 더 규모가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채권 ETF 뮤추얼 펀드는 주식과는 달리 이 안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이러한 채권이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보통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트레저리라고 하여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이런 채권도 있고요. 제가 보다가 또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 오토 리시버블이라고 이렇게 된 것도 있죠. 현대 자동차에서 어떻게 뭐 채권 발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 채권 ETF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 발행한 이렇게 채권도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투자 상품이 좋을까? 뭐 간단하게 뭐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뮤추얼 펀드가 조금 더 편하고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장이 열렸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뭐 장이 좋을 것 같네, 나쁠 것 같네 하면서 좀 성급하게 주식이랑 ETF를 사시거나 왜냐면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사고 팔았다가 나중에 보는데 가격이 뭐 더 올랐다거나 장 마감할 때쯤에 뭐 내일은 더 올라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성급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을 좀 막아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로 간접 투자도 되고 여러 개의 회사랑 채권에 분산되어 있는 이렇게 뮤추얼 펀드로 처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ETF로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이 열렸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ETF가 대세라서 뭐 ETF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랑 다른 커뮤니티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세금 떼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ETF를 가지고 계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추얼 펀드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ETF로 시작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별 주식은 하지 않고 그냥 뮤추얼 펀드 ETF로 투자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정말 이 주식은 나는 정말 사야겠다. 이 주식 없으면 나는 잠이 안 와.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테슬라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면은 대화에 낄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테슬라 주식을 사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회사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 반드시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서 ETF 뮤추얼 펀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시면은 주식 투자를 하셔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다만 뭐 주변에서 뭐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귀가 얇게 들으시고 성급하게 사시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자신이 있으실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주식을 사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주식이 마음에 든다고 한꺼번에 막 일명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뭐 뮤추얼 펀드나 ETF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골고루 하시고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뭐 주식, 뮤추얼 펀드, ETF, 채권에 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런 상품들이 있다. 어떤 것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디서 어떻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회사를 정할 때 어떠한 회사를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뭐 성향에 맞춰서 좋은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좋은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 ETF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펀드를 보는지, 그 펀드를 봤을 때 이 안에 어떤 상품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있고 리스크가 어떤지 안전한지에 관해서 보는 것을 제가 다음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또 정보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에 관해서 또 뭐 질문이랑 뭐 또 나누고 싶은 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HS 계좌로 뮤추얼 펀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은데 ETF 구매가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HSA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회사도 미국에서 제법 큰 걸로 아는데 뮤추얼 펀드 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ETF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401k, 403b도 예전에는 비슷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뮤추얼 펀드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링크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401k 돈을 받으면은 이 돈을 다른 데로 트랜스퍼 시켜서 여기에서 주식 ETF 같은 것들을 막 살 수 있는 것을 뭐 인카인드 트랜스퍼 아니면은 이제 뭐 브로커리지 링크라고도 하거든요. 브로커리지 링크를 제공한 것도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HS는 아직까지 웬만하면 다 뮤추얼 펀드만 사셔야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뭐 ETF랑 개별 주식도 가능하도록 나중에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동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뮤추얼 펀드 거래 시는 장 마감 후에 가격 확인 후 거래하는 건가요? 오더 넣는 것은 장이 열렸을 때 해야지 그날 들어가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격은 모르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고 나서 뭐 오늘 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요. 장 마감된 후에 뮤추얼 펀드에서 그 가격으로 바로 오더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보통 거래를 하실 때 한 주 산다, 두 주 산다 개수로 안 하고요. 나는 1000달러어치 산다, 500달러어치 산다 이렇게 금액을 직접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해진 가격으로 나누기를 해서 뭐 가격이 좀 더 올라갔으면은 한 주 살 거를 0.9주만 사게 되는 거고요. 뭐 가격이 좀 더 내려갔으면은 한 주 사게 될 것을 뭐 1.2주 사게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주식과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조인을 하셔서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것도 제가 녹화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릴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또 관련해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추가로 내용 나누실 분들은요. 또 페이스북 가셔서 거기에 또 글을 달아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고 하시면요. 또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고수분들이 답변을 나눠주시고 또 의견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것은 마치고요. 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좋은 주말 되세요.